네, 방금 소개받은 강민구 판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막 기분이 상당히 지금 업이 돼가 있는 것이 여기에 오니까 너무 놀란 것이 다른데 국가기관이나 학교 단체 가도 이렇게 이제 뒤에 이렇게 화면을 LCD, LED로 이렇게 해놓고 하는 데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아직도 구형 빔 프로젝터에다 영사막으로 해서 화면이 시원찮아서 아무리 PPT가 선명해도 시인성이 없어서 전달해서 에러도 많고 그래서 강사로서 항상 그거를 제가 좀 마음속에 담고 있었는데 이미 중국에는 2016년도 제가 출장을 가보니까 이 벽 전체 모든 지방법원의 단위 법원인데도 벽 전체 강당에 어마어마한 이 패널을 붙여갖고 그 우리처럼 빔 프로젝트 자체를 다 폐기 처분했더라고요. 2016년도에. 그런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기술이 있고 한데 비용 때문에 지금 머뭇거리는데 사실 이렇게 한번 설치해 놓으면 학교나 외부에서 오는 강사님들이 엄청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전환 총장님 모시고 나서 아마 이래 바꾼 걸로 제가 아는 거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오늘 전체적인 강연은 디지털 강연 부분을 전반부에 하고 한 5분 정도 여러분들 화장실도 가고 해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아날로그 강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섞어서 디지로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 뒤에 또 질문도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조금 뭐 길다고 느끼시지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온 분하고 안 온 분하고 복거력 차이가 틀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게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혁신 시대 생존 비책 크게 해놓으니까 제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 야, 네 강의를 안 들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냐 생존을 못하는 거냐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34년 판사를 하면서 마음에 담고 있는 건데 19년도에 미국 육사 웨스트 포인트를 간 고등학교 그 친구가 요 사진을 저를 주려고 찍어 갖고 왔어요. 육군사관학교 교훈입니다. 듀티 오너 컨트리 의무 명예 조국 나라 조국이고 인간 조국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저 세 가지가 그 미국 육사의 어떤 교훈인데 저도 저런 마음으로 34년을 살아와서 저 친구가 저한테 저 사진을 선물을 주길래 구글을 아무리 검색해도 저 사진은 구글에 안 나옵니다. 네이버에도 물론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고 그 다음에는 부산 법원장을 제가 15년, 16년, 17년 2월까지 만 2년간 했거든요. 부산 법원장실 입구에 이 글이 있습니다. 전사의 가도난. 여기 부산에 임난 때 동네 부사 송상현 부사가 일본 외장이 강목에다가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고 이렇게 군사 전술 차원에서 공갈을 치니까 그 자리에서 먹을 바로 갈아갖고 저거를 깃발을 실합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고 팩트입니다. 전사의 가도난. 군인이 전쟁에서 죽는 거는 쉽지만은 니네들한테 길은 빌려줄 수가 없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래가 동네 성이 다 몰살은 당했지만 정말 조선 무사 문무를 겸비한 그 송부사의 어떤 기계와 용기를 역사 앞에 남긴 거죠. 그러니까 저게 구법원 청사에 영인본이 있었다는데 어디로 없어지고 없어서 제가 동래성에 갔다 온 그 다음 날 이종 사촌 형한테 글을 좀 써달라 그래갖고 저 글 쓴 인석 선생님은 제 이종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병무청장인가 무슨 장관급으로 얼마 전에 이기식 해작사 사령관 전 제동님이 이번에 장관급 보직을 받았는데 해작사에 저게 꼭 필요하다고 저한테 요청을 해서 해작사 로비에도 똑같은 사이즈의 저 글이 걸려가 있는데 제가 그걸 갖다 주면서 이기식 제독한테
이 글을 받는 분은 아마 앞으로 뭐 많이 좋은 일이 있을 거요 그랬지만은 지금 며칠 전에 하여튼 무슨 그걸로 장관급 자리에 지금 보직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거는 법부락이 성불 요곡 그 우리 부산법원 서해 선생님 작품인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임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법원에다 기정을 하고 이건 내가 가지고 갈 수가 없다. 법원에서 그냥 공적으로 써라. 그래서 법원 귀한 것에 아부하지 않고 줄자는 굽어서 스스로 굽어서 청량하지 않는다. 한비자에 나오는 어떤 법조인 법률가가 가져야 될 덕목인데 저것도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결심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는 거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자면 우리가 살면서 머릿속에 개가 두 마리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 볼견자를 개견자로 한자를 살짝 바꾸면 이번에 뭐 국정감사에서 뭐 이모, 이모 그 한자를 써줬으면 그런 실수를 안 할 건데 한자를 안 써갖고 그 뭐 이상한 봉숭아 학당 비슷한 게 있었죠. 그런데 편견, 선입견 이 두 마리 개는 백문이 불여일견 오늘처럼 이렇게 직접 아이 콘택트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강사하고 그 강연을 들어러 온 청자들하고 이렇게 직접 백문이 불여일견 만나서 현장에서 들어보면 얼마나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나 오해를 했나 하는 것을 바로 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연은 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에 저 같은 나이든 노병인데 노법관이 저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법원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법원과 여러분하고 사이를 좁히는 그 사법 신뢰 구축의 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기분이 흐뭇합니다. 특히 부산법원 자원봉사단으로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중에 일부 분들이 제가 온다 그러니까 만사제치고 지금 뒷줄에 앉아서 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일어서서 인사 좀 하세요. 그냥 자, 다 같이 일어서서 크게 예. 자, 오늘 강연 핵심은 이렇습니다. 디지로그 경쟁력을 가지고 디지털 내공을 스마트폰 활용을 잘 쓰고 PC도 잘 써서 일상에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우리가 알라딘의 지니 램프로 PC하고 스마트폰을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내공을 축적해야 되는데 결국은 아날로그 내공은 생각 근육을 키우는 거다. 어떻게 하면 생각 근육을 잘 키울 수 있는가? 그런 점을 제가 설명하고 그래서 아날로그 콘텐츠 생각 근육과 디지털 내공을 결합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성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이미 여기 팀장님한테 제가 여러분한테 다 공유하라고 제가 지난 8월 달부터 다른 분을 위해서 책을 6권을 만들고 그걸 끝낸 다음에 제가 34년간 제가 썼던 글들을 불러 모으니까 3,600쪽 300쪽으로 아마 한 타스 12권 분량 그거를 4권으로 전자책으로 묶어서 목차에서 마우스를 누르면 자동으로 순간 이동이 되도록 숨은 코딩까지 만들어 넣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 책 4권 다른 분 책 6권 10권을 지금 팀장한테 맡겨놨으니까 요 강연이 끝나면 다운로드해서 PC나 그 아이패드 같은 큰 화면에서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배우고 느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선물도 제가 준비했다는 것을 아시고
자,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하면 만능의 마법사인데 저 많은 것들이 폰 속에 다 들어갔죠. 그래서 예전에는 신문을 봐야만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한다고 지하철에서 저렇게 타블로이드 신문까지 저래 보다가 지금은 저렇게 폰을 안 꺼내면 하성인이나 검성인으로 오해받기 때문에 할 일이 없으면서도 폰을 꺼내가 봅니다. 이 밑에 있는 이 많은 것들이 결국 폰 속에 다 들어간 거죠. 돌이켜보면 자기네 호텔 단 일실도 안 가져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을 운영하는 게 에어비앤비고 자기 회사 택시 단 한 대도 고유의 택시가 없는데 가장 많은 택시를 가진 게 우버 아닙니까? 조만간 자율주행이 0, 1, 2, 3, 4 스텝이 있죠. 레벨이 있죠. 레벨 4에 이르면은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개인적으로 차를 안 사고 앱으로 딱 누르면 소형, 중형, 대형, SUV 딱 누르면 그 차가 운전사 없이 자기 집 문 앞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요새 그 T로 그 카카오 T로 그거를 카카오 택시로 호출하듯이 지금은 택시하고 운전사가 같이 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택시만 빈 차가 와서 앉아서 놀면 자기가 알아서 가는 그런 세상이 곧 옵니다. 안전한 오토파일롯이 되면 제가 2015년 11월에 출시된 구형 제네시스 DH330인데 거기도 반자율주행의 기능이 있어서 부산 법원장 할 때 발목에 수술을 해갖고 부러뜨려갖고 여기까지 기부서를 통기부서한 상태에서 국방부 장관 한민구 장관님 요청이 있어서 전군에 방송으로 내보낼 강연을 약속이 있는데 주치의가 버스도 못하게 하고 기차 비행기도 못하게 해서 내리고 탈 때 또 2차 부상을 입을까 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깡으로 법원 지하 주차장에서 제 그 차를 몰고 오토파일럿으로 해서 옆에 집사람이 감독권자로 앉아 있고 통기부서가 서울 부산 400km 운전한 대한민국 5천만 중에 유일한 사람입니다. 왜? 저는 그 기계를 그 전에 가혹하게 다 조작해보고 차선 유지는 어떻게 하고 스마트 크루즈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게 기계가 할 수 있고 어떤 점은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을 완벽하게 숙지한 지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그거 몰고 갔어요. 그냥 거기서 국방부까지 바로 갔어요. 그냥 도어 투 도어로 완벽하게 운전했습니다. 그래 문화일보에 검색해 보면 그게 기사로 나옵니다. 그래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곧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19세기, 20세기 초에 아날로그 속에 지금 팍 적고 아니면 유튜버나 SNS에서 던져주는 다른 사람의 영상에 풍덩풍덩 빠져갖고 자기의 주체적인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공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오늘 제가 깨부수는 아주 기회로 여러분한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서 마스크 우리는 다 끼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대부분 주하고 유럽에서는 실내 마스크도 해제했고 공항 비행기 안에도 다 해제해버렸습니다. 특히 이 마당, 학교 안에 캠퍼스 길거리에서 마스크 쓰는 거는 코미디 중에 상 코미디입니다. 왜 제가 이런 거를 단언하는가 하면 2020년 2월 13일부터 영구년 180일로 안식년이 있었는데 출국도 안 되고 해서 디지털 기법으로 코로나 외신 기사를 한국어로 다 자동 번역을 해서 골라갖고 6개월 전까지 약 2년 가까이 1만
그렇게 11,000페이지 책으로 전자책으로 27권을 제가 정리해서 우리 사회에 공급한 유일한 5천만 분의 1의 확률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제 고등학교 동기 의사들이 80명 되는데 그 친구들도 항복을 했어요, 저한테. 그런 자료를 제가 정리하면서 느낀 게 국민 전체가 집단적인 공포감, 잘못된 정보 주입, 잘못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라서 진작에 길거리에 마스크를 벗어도 아무 탈이 없는데 지금도 강남의 서울 시내 길거리 99.9%가 마스크를 끼고 다녀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는 거예요. 길에서 안 쓰면 죽는 줄 알아요.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없고 침을 튀기거나 비가 오거나 수증기가 있어야 업로딩이 되고 공기 중에 설사 있더라도 농도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농도로 들어오면 우리 몸이 다 이겨냅니다. 더구나 직사광선이 비치면 10초 내에 바이러스가 사멸돼요. 햇빛이 짱짱 비치는 캠퍼스 길거리에서 마스크 쓰면 나는 바보요를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돼가 있어요. 습관의 노예, 2년간 마스크를 낀 습관의 노예. 정부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공표를 해도 안 따라해요. 자기가 죽을까 싶어갖고. 안 죽어요. 자, 또 엉뚱하게 말이 샜습니다만은 혁신 동영상은 시간 때문에 생략하고, 자, 지금부터 제가 제 폰 S22 울트라 폰입니다. 저는 6개월 내지 1년마다 신형 폰이 나오면 항상 바꿉니다. 예. 미러링을 해서 여러분하고 당장 업무 생산성을 올릴 거 킬러 앱 몇 가지만 보여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킬러 앱으로 매일마다 쓰는 것이 네이버 클로바 노트, 없는 분은 다 깔아야 돼요. 네이버 클로바 노트, 구글 렌저, 그 다음에 에버노트. 얼마 전에 하늘의 별이 되신 제가 존경하는 디지로그 창안자 이어령 박사님이 에버노트에 7, 8년 전에 15,000꼭지가 저장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에버노트에 17,500꼭지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창원 법원장 하던 2014년 6월 6일 날 마산 저도에 저 혼자 나 홀로 등정을 갔는데 폭우가 쏟아졌어요. 현충일 날입니다. 머릿속에서 뭐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는데 볼펜도 없고 종이도 없고 옆에 딴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때까지 IT 고수들한테 설명 듣고 알고는 있다가 저의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안 쓰고 있던 에버노트를 불러내서 음성인식 모듈을 가동시켜서 말로 딱 하니까 유레카, 한 90% 정도 제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떠올랐던 아이디어를 에버노트 제1호 아이템으로 넣고 집에 와서 오탈자를 고쳤죠. 그래가 이게 살 길은 이것이구나. 제가 왜 사법정보화에 토대를 놓고 컴퓨터나 이런 거를 아주 쉽게 만질 수 있느냐. 그 계기는 85년도 5월 달에 육사 교수로 발령이 났는데 가자마자 타자기를 들고 갔는데 타자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라 그래요. 육사에서. 백스 7200 시리즈라고 서버인데 DEC 디지털 이퀴먼트 코퍼레이션이라고 지금은 그 회사가 컴팩하고 HP에 합병돼 갖고 없어졌죠. 그 서버에 연결된 이런 멍텅구리 흑백 터미널하고 키보드만 연결된 PC가 없을 때예요. 85년 XT가 없습니다. 286이 없었을 때. 그걸 주면서 당신은 내일부터 이걸로 학사 행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유레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도구는 컴퓨터구나. 그래서 육사에서 전산 장교들한테 술도 사고 밥도 사면서 파스칼, 포츄란 같은 코딩 언어를 배웠어요. 그런 거를 새로운 거를 보면
감수성으로 그거를 깜짝 놀래갖고 받아들이는 자세, 호기심, 탐구심,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2014년 6월 6일 마산 저도 용두산 꼭대기에서 비가 오는데 전자 메모를 음성으로 하고 나서 아, 내가 살 길은 이거구나. 그때부터 제 인생은 비포 애프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제가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잠시 그 연결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미러링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됐습니다. 자, 왼쪽 화면이 있죠. 이 스마트폰 S22 울트라가 지금 미러링으로 와이파이로 두 개가 저렇게 동시 패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에버노트 켜봅니다. 오늘 아침에 범어사 갔다 와서 이거를 말로 다 썼습니다. 조금 전에 범어사 갔다 오면서 말로 그냥 갔다 온 일지를 제 글을 다 썼습니다. 예. 자, 그다음 만들기로 가서 하단에 플러스 만들기가 있죠. 새 노트로 해서 딱 치면 필기 시작이라고 나오죠. 여기다 딱 갖다 놓고 마이크를 딱 누르면 안녕하세요. 에버노트로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투리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가장 핵심은 액센트, 스타카토로 음의 고저가 바르게 발음하면 다 됩니다. 절대 잘 안 되는 사람은 이빨 사이가 벌어져서 바람이 새거나 구강 구조가 잘못되면은 치과 치료를 먼저 선행한 후에 이것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인식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자기 발음이 다른 제3자에도 그와 같이 들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글을 쓰면 발음 교정이 자동으로 됩니다. 제 말은 98% 내지 99% 인식을 하는데 친구들이 농담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구글 음성 엔진과 삼성 빅스비 엔진이 대한민국 5천만 중에 가장 구술 입력을 많이 한 사람이 강민구 판사이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가 액센트가 대한민국 한글의 표준 발음이라고 오해하고 기계학습을 해서 네 발음이 저렇게 잘 된다고 그럽니다. 이러면 보통 딴 데 가면 박수를 칩니다. 예. 그래서 2017년도 연말에 전라남도 강주에 가서 전북, 전남, 강주 의사 2,000명한테 이 강의를 하면서 경상도 액센트를 못 버려서 용서해 달라고 송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는데 박수를 치면서 다 용서를 해줬습니다. 이것의 이치는 폰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폰은 제 말을 0101 숫자로 바꾸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구글 서버 수백만 대에 던져주고 걔들의 인공지능 언어 처리 시스템이 순간적으로 처리해서 다시 부산 앞바다를 건너서 한국의 이 동명대학교 강연장까지 뿌려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간단한데 이 뒷단에는 수백만 대의 서버와 인공지능 머신들이 돌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끊어볼게요. 자, 끊었어요. 그러면 저절로 이게 저장이 되고, 자, 말이 글이 됐는데 이제는 글이 역으로 글이 말로 읽어주는 이 앱이 있습니다. 우측 상단 오른쪽 토크 프리에 가서 플러스를 눌리고 조금 전에 했는 거를 붙여넣기를 하면 안녕하세요. 일본어로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투리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가장 핵심은 액센트 스타카토로 처음에 고저가 다르게 발음하면 다 됩니다. 절대 잘 안 되는 사람은 이빨 사이가 벌어져서 바람이 들거나 구강 구조가 잘못되면 자, 이걸 보고 여러분은 유레카 그래야 됩니다. 왜? 학습을 말로 할 수 있는 거죠. 말로.
학습을 말로. 그래서 저는 부산 법원장 시절 나 홀로 간사에 퇴근하면 이거랑 스테레오 앰프랑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그날 있었던 보고서라든지 신문 기사라든지 미처 리딩을 못한 모든 그 텍스트를 여기다 들이붓고 너는 읊어라 나는 듣겠다 해가 흔들어자에 앉아서 하동 녹차, 저는 하동 녹차를 17년째 제가 직접 듣고서 제 1년치를 제가 가서 만들어 갖고 옵니다. 지난 4월 25일 날도 제가 녹차를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그 하동 녹차를 마시면서 흔들어자에 앉아서 2시간에서 3시간, 다른 사람들은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코가 빠져가 있을 때 음성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법원, 창원법원 6급 주사들이 사무관 성진시험을 필기로 논술시험을 보는데 다른 법원보다 유의미하게 제가 법원장 할 때 10% 이상 합격률이 높았어요. 왜? 이런 청기를 내가 가르쳐 줘서 서버 노트나 메모리 노트를 토크퍼리에다 들이붓고 헤드폰 끼고 출퇴근 때 듣고 짬 시간에 들으라고. 그러면 암기가 속도가 10배입니다. 여러분들 애들 학생들 공부할 때 필수 암기 과목이 있어요. 토크퍼리를 애들한테 줘갖고 거기다 네 노트를 넣어서 듣고 다녀라. 이게 엄청난 방법이에요. 이렇게 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글이 되고 글이 말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안 쓰면 바보죠. 바보처럼 세상 사는 거예요. 안 쓰면. 말이 글이 되고 글이 말이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코로나 뉴스를 어떻게 했다는데 어떻게 코로나 뉴스를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 어떻게 설정하는지 다 넣어놨기 때문에 강의 끝나고 그걸 보고 설정하세요. 크롬 브라우저를 눌러요. 위에 점 3개를 눌러서 북마크에 가보면 모바일 북마크가 나옵니다. PC 크롬 브라우저에서 모바일 북마크를 모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 보세요. 자, 구글 뉴스가 한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러시아, 중국, 일본, 호주, 인도,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이스라엘, 아랍, 대만, 베트남. 엘파이스 하는 거는 스페인은 구글과 전쟁을 해서 구글 뉴스가 없어요. 개인 신문사예요. 자, 이 많은 나라의 뉴스를 영어를 잘하고 일본어를 잘해도 그 사람이 러시아어를 잘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자, 여러분이 잘 모르는 러시아로 가볼게요. 딱 누르면 러시아 뉴스가 샬라샬라 나오는데 한국말로 즉각적으로 한국말로 나와.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위에 보면 코로나 뉴스가 보이는데 이와 같이 이 세계 각국의 뉴스를 한글로 총알탄 사나이처럼 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정보 습득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세계 각국 뉴스 화면 보기는 제가 유튜브에 5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구글 렌즈인데 구글 렌즈가 지금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PC에서 한글을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워드를 쓰는지 아래 한글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자, MS 워드를 전개합니다. 새 문서로 갑니다. 자, 새 문서에 가서 집중하세요. 여러분 못 보던 거 요게 있습니다. 윈도우 11부터 작년 10월 1일부터 윈도우 10에서 11으로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윈도우 키랑 영어 H를 2개를 동시에 누르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윈도우 키랑 영어 H를 누르면 이와 같이 이제 윈도우 11 코타나 시스템이 음성 인식을 지금 확보하려 그럽니다. 저 PC에서 말로 되는 게
그 항목이 구글 문서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윈도우 11의 그 코타나 엔진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구글 드라이브를 보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여기서 그 크롬 브라우저를 가동시켜서 내 드라이브로 해서 딱 갑니다. 내 드라이브로 가면 새로 만들기가 나오고 새로 만들기에서 구글 문서를 전개합니다. 그러면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처럼 구글 빈 워드 프로세서가 보이는데 여기서 도구에 갑니다. 여기 보시죠. 위에 메뉴에서 파일, 수정, 보기, 삽입, 서식, 도구에서 딱 누르면 이 밑에 가면 음성 입력이 보입니다. 이거를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까맣게 됐을 때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된 겁니다. 딱 누르면 지금부터 구글 문서에서 말로 문서를 입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손가락 타자를 완벽하게 해방시키는 PC단에서 즉 데스크탑이나 랩탑에서 손가락을 해방시키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나온 지가 수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것을 몰라서 사람들이 잘 안 씁니다. 그렇게 해서 빨간 단추가 마이크가 빨간색으로 활성화되면 이와 같이 다 되고 중단하면 다시 마우스로 이 빨간 단추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여기서 그대로 써도 되고 오른쪽 마우스로 복사해서 한글에 가서 한글 문서에다가 이거를 워드나 한글 문서에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이와 같이 문서가 완벽하게 작동이 됩니다. 이것이 PC단에서 문서를 말로 쓸 수 있는 방법 1입니다. 윈도우 11의 코타나 음성 인식을 시연하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MS 워드를 전개하거나 노트패드를 전개하고 나서 윈도우 키와 한글 H를 동시에 이렇게 누르면 이 밑에서 보듯이 마이크가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되면 지금부터 말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자동으로 타이핑이 됩니다. 윈도우 10까지는 영어만 되다가 윈도우 11, 윈도우 11부터는 전부 다 OS단 키보드 단의 이 코타나 음성 엔진 기능이 작동이 되어서 말을 하면 그대로 타이핑을 치고 MS 워드에서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이것을 아까 구글 드라이브 문서처럼 전체를 복사해서 아래 한글로 옮기면 역시 다 문서가 완성이 됩니다. 결국 PC단, 데스크탑이나 랩탑단에서 문서를 손가락을 쓰지 않고 말로 하는 방법은 구글 문서를 이용하는 방법과 윈도우 11의 코타나 음성인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HWP 문서, 한글 문서는 이 윈도우 11의 코타나 음성인식 엔진이 작동되지 않도록 막아놔서 잘 가동이 안 됩니다. 노트패드나 다른 유틸리티, 카톡이나 PC 카톡이나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MS 워드나 어떤 문서에서도 윈도우 키랑 한글 H 두 개를 누르면 이와 같이 자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거를 누르면 멈추어집니다. 제가 이 앱을 킬러 앱으로 쓴다 그랬죠. 구글 렌즈하는 겁니다. 자, 책이 있으면 누가 하나 글자가 있는 책 하나 누가 하나 저한테 좀 갖고 오세요. 책. 구글 렌즈를 가동합니다. 구글 렌즈를 하면 위에 카메라가 나오는데 이 카메라가 네이버 렌즈처럼 꽃을 찍으면 꽃도 나오고 꽃 이름 나오고 와인 나베를 찍으면 와인도 나오는데 그걸 떠나서 완벽한 OCR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카메라를 딱 돌리면 이와 같이 이제 어린이 급식소 자력하는 걸 이렇게 보여줄 건데 이렇게 딱 누르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텍스트로 가서 텍스트로 해서
전체 선택을 합니다. 전체 선택. 전체 선택을 하는데 겁나는 것이 요 밑에 보면 텍스트 복사가 있고 컴퓨터로 복사하는 게 있습니다. 텍스트 복사는 이렇게 해서 딱 누르면 이 폰 내에서 자기의 카톡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전에 복사한 거를 여기다 가서 붙여넣기를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주신 책의 글씨가 0.01초 만에 타자 없이 에러 없이 글이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른 사람 책이나 문서를 보고 타이핑하는 일이 많을 건데 행정 업무에서 구글 렌즈로 찍으면 바로 되는데 더 겁나는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이걸 하려 그러면 크롬을 의무적으로 띄워놔야 됩니다. 크롬이 이제 크롬이 띄어져가 있네요. 자 크롬이 띄어져가 있고 자 책을 다시 구글 렌즈로 합니다. 자 책을 찍습니다. 텍스트 그러면 두 번째 컴퓨터로 복사하는 걸 눌러봅니다. 밑에 텍스트 복사 말고 이거는 강민구 노트북을 지가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택 이렇게 하면은 복사가 됐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법을 보세요. 메일이나 카톡이나 어떤 매개체도 필요 없이 여기 한글에 가서 워드나 한글에 가서 워드 프로세서에 가서 이걸 띄웁니다. 자, 한글이 뜹니다. 자, 아래 한글이 떴어요. 자, 아래 한글이 뜨면 조금 전에 복사한 이거를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폰에서 분명히 내가 복사했는데 컴퓨터로 복사하는 그거를 누르면 가상의 클립보드 속에 양쪽이 공유가 돼서 여기 자료가 그냥 내 PC의 가상 메모리 속에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순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 거를. 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컴퓨터 공학 전공했는 교수님한테 물어봐도 이런 기능이 있는 거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줄여주겠어요. 얼마나. 판결문 쓸 때 별지표 같은 거를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자기가 타자를 계속 쳐야 돼요. 한없이. 그거랑 0.01초 만에 구글 렌즈 딱 해갖고 컴퓨터로 복사해서 컨트롤 V 하면은 건너가는 그 사람이랑 생산성은 10배 차이죠. 세상을 다른 우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저처럼 살고 있는 사람하고 그리 안 하고 사는 우주가 달라요. 여러분들 느낌이 오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좀 같이 하자고 5분짜리, 3분짜리, 10분짜리 영상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외치고 있어요. 첫째,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지를 알아도 따라오지를 안 해요. 그래 제가 뭐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안 따라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쳐도 방법이 없는데 제가 뭐 어디 강제로 뭐 안 하면 뭐 곤장을 때립니까? 뭐 뭘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 갑갑하면 이런 식으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가보면 제 블로그가 디지털 상록수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현직 판사가 초상권도 포기하고 이런 작업을 해서 목차 가보면 2,700개의 글을 지금 IT, 삶, 독서, 여행, 법, 인터뷰, 녹차, 음악, 코로나 자료, 정문 적답 이 많은 자료를 제가 바빠 죽겠는데 재판할 거 다 하면서 벽돌 쌓듯이 이렇게 외치고 있겠어요. 눈 밝은 사람은 여기에 이웃 돼갖고 와서 수시로 읽고 학습을 합니다. 학습의 보고예요. 제 블로그는. 쓸데없는 잡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가슴이 터져서 이렇게 블로그까지 하게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외에 수도 없는 그 방법도는 많은데 그런 거는 어디다 제가 다 만들어 놨는가 하면
QR코드 목록이라는 것을 제가 밤나무 검사의 음악 편지 별지에다가 다 넣어놨는데 지금 강연하는 거 이런 초식을 이거를 출력해서 카메라로 QR을 비추면 나오고 밑에 있는 거 이거를 링크를 눌러만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초식을 내가 다 여러분한테 지금 다 지금 갖다 주라고 팀장님한테 이 QR 코드를 다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거는 여기에서 보면 별 것들이 다 있어요. 에버노트 활용, 아래 한글과 에버노트의 연동, 구글 번역 앱의 활용, PC에서의 음성 입력, 신형폰과 음성 인식, 세계 뉴스 자동 번역 기능으로 접근하기, 모든 것을 다 해놨어요. 저는 카톡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카톡도 저는 외국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카톡에서 엘솔루라는 것을 자기 친구로 넣어놨어요. 엘솔루라고 여러분이 친구 추가를 하면 됩니다. 회사 이름입니다. 엘솔루. 자, 엘솔루 AI 번역 여보만 이렇게 태국어, 영어, 독일어, 베트남, 일본어, 프랑스어, 중국어를 일단 하고 있는데 자, 영어 번역에 가볼게요. 여기 가서 엘솔루를 친구 추가를 해서 한국말로 카톡을 쓰면 자동으로 그게 원하는 나라의 언어로 전개가 됩니다. 카톡 창에서 딴 쪽으로 빠져나갈 필요도 없이 바로바로 여기서 애국인하고 실시간으로 카톡이 됩니다. 물론 말로 했죠. 자, 이걸 오른쪽에 엔터키를 칩니다. 영어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엘솔루에서 말한 게 영어로 자동 번역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구글 번역으로 해도 돼요. 구글 번역으로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자, 나와의 카톡으로 가서 구글은 구글대로 그걸 다 해놨죠. 여기서 이래 해보면 자, 여기서 말로 합니다. 구글은 구글 나름대로 이 안에서 자동으로 번역되게끔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엘솔로 친구 추가는 전문 번역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해서 제가 한 거고 여기서 이렇게 카톡으로 말을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끊고 오른쪽에 여기서 보면 요 구글 번역 이렇게 하면은 영어로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조금 전에 내가 한 게 그 아까 여기 요 기능이 요 두 번째 거 요걸 가지고 엘솔로 친구 추가를 안 해도 자체 번역이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공복에 직원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IT 정보를 다른 비선을 통해서 접하는 게 아니라 검색창에서 구글 알림이라고 딱 치면 첫 번째 거를 누르면 이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단어가 쭉 나옵니다. 실시간 하루 일주일 빈도를 자기가 정하면 되는데 자율주행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처럼 이렇게 구글 알림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키워드를 넣어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메일에 가서 보면 구글 얼러트라는 거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누르면 인공지능에 대한 최신 정보가 밥상이 차려져 갖고 자동으로 저한테 옵니다. 비서가 필요 없죠. 스타트업, 실리콘밸리, 자율주행 이런 식으로 해서 100개, 200개, 300개 저 서비스 해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공짜로. 근데 신문 기자도 모르고 정부 기관에 공보 담당하는 사람도 모르고 기업의 홍보 직원도 모르고 기업이나 대학도 동명대학교라는 키워드를 넣어놓으면 누군가 동명대학교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를 뉴스나 사설 블로그나 BBS 사설 게시판에 올려도 0. 몇 초 만에 바로 올리자마자 바로 알려줘요. 바로 알려줘요. 총알탄 사나이입니다.
더구나 공짜입니다. 구글 알림이가. 그러니까 부산법원장, 창원법원장 할 때 키워드를 창원지법, 부산지법 아니면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OR 조건으로 넣어놓으니까 누가 엉뚱한 소리 하면 공보관이나 수석부장, 사무국장, 총무과장이 알기 전에 제가 가장 먼저 알아요. 그래 딱딱딱 지시를 합니다. 이건 오보고 이거는 수정해야 되고 저거는 맞는 말이고. 그래 저보고 귀신이라 그래요. 귀신. 제가 귀신이 아니고 스마트폰이 귀신이죠. 구글이 신이죠. 네이버가 신이고. 그 신이 공짜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완전 공짜는 아니고 우리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말로 입력하는 거, 문자로 입력하는 거, 그게 강민구가 준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의 맥 어드레스처럼 이 기계의 고유 넘버가 있어요. 숫자로. 그 숫자를 가진 사람이 이런 거를 쓰고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는 구글이 알라고 신경 안 써요. 단지 그 음성, 문자, 동영상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들이 빅데이터의 하나로 가공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공짜가 아니고 우리가 충분한 수업료를 내고 강민구 판사는 쓰는 거에 1000배 정도 수업료를 내는 거예요. 왜? 제 데이터가 워낙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게 100가지가 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오늘은 이래 맛보기로만 이와 같이 스마트폰 100만 원짜리를 카톡 기계, 유튜브 기계, 문자 기계, 전화 기계로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슈퍼컴퓨터예요. 저는 이거를 그냥 완전히 100명의 비서보다도 더 그냥 쥐어 짜갖고 씁니다. 스마트폰 등골을 완전히 빼요. 저는 제 두뇌처럼 빼는 거예요. 제2의 두뇌로 쓰는 거예요. 이 기계를 기계로 쓰는 게 아니고. 실제 사례, 교회 목사 둘이가 2013년도 제가 민사부 재판할 때 치열하게 싸움을 해요. 합의가 됐어요. 근데 두 사람이 다 상대편을 못 믿기 때문에 조건을 달아달래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겼다고 뻥을 퍼뜨리면 위약금으로 1억을 주기로 한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약속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좋다. 그래 하자. 그런데 딱 제가 간상쟁이가 되거든요. 판사를 오래 하면. 딱 보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약속 안 지킬 것 같은 뉘앙스야. 오후에 1시 반에 점심 먹고 이제 앉아 있는데 메일이 왔는데 강민구 앤드 판사, 강민구 앤드 부장판사, 강민구 앤드 법원장, 강민구 앤드 도서관장, 그게 다 키워드로 구글 알림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교회 한쪽에 교회 자유 게시판에 안 놀아 보안 놀아 이겨놀아 제목이 그래요. 안 놀아 안 놀아 보안 놀아 이겨놀아가 제목이야. 그 밑에 강민구가 나와. 이 뭔 소린가 싶어서 보니까 내가 말이지 저 B 목사를 완전히 태기나발을 쳐갖고 내가 오늘 완벽하게 이겼고 강민구 판사가 내가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결정을 받았다라고 뻥을 까는 거예요. 완전 거짓말이죠.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래가 기록에 있는 전화번호부 바로 연결해서 죽을랍니까 살랍니까? 이거 내가 하드카피 해놨는데 상대편한테 이거 팩스나 메일로 보내면 당신 당장 1억 내야 되는데 좋은 말 할 때 삭제하고 2번 다시 할래요 안 할래요 하니까 판사님이 웃지 않았어요. 판사님이 귀신입니까? 그래서 내가 구글이 귀신이다 그랬어요. 그래가 그 당사자를 바로 내가 지우게 만들고 해계시킨 실화가 있습니다. 왜? 구글 알림이를 쓰는 거의 유일한 판사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또 그게 사건이 돼가 손해배상 위약금 사건이 또 법원으로 올 거예요. 저는 1분 만에 그걸 막았어요. 그 친구는 2번 다시 장난질 못 칠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스마트폰으로 이루어낸 성과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게
수백 가지가 넘어요. 내가 이야기를 다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만 더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리고 휴식 시간 5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애국에 가면 구글 맵을 반드시 써야 돼요. 구글 지도, 우리 T맵 쓰듯이 공산주의 국가에도 완벽하게 한국말로 다 열립니다. 구글 지도를 깔면 이겁니다. 요겁니다. 요거. 구글 지도를 애국 갈 때는 반드시 깔아야 되는데 깔면 내비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내비가 국토부에서 지도 데이터를 안 줘갖고 안 열립니다. 오른쪽에 자기 얼굴이 나오는 요 상단 요거 자기 얼굴 프로필이 나오는 로그인이 돼야 되거든. 구글에 요걸 딱 치면 설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타임라인에 가보면 딱 타임라인이 이렇게 오늘 리저 호텔에서 잠을 잤는데 내가 입력을 안 했는데도 거기서 출발했다고 지가 호텔 이름까지 다 알아요. 그래 리저 호텔을 방문했느냐고 저한테 묻잖아요. 그렇게 범어사로 가고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온 걸 물어요. 이건 오늘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구미보 펜션이라고 제가 라면 끓여 먹은 가게 이름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제가 입력한 거 아닙니다. 제가 입력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타임라인을 오케이 승낙을 해놓으면 여정기나 여행기를 쓸 때 대빵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어디 갖고 도보, 운전 다 구분해서 그림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림 확대하면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프라인 지도를 누르면 나만의 지도가 하는 게 있는데 왜 저게 중요한가 하면은 미국의 서부 캐년에 가면 그랜드 캐년,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 모뉴멘트 밸리, 아치스 캐년, 캐년스 랜드 이런 캐년에 가면 99.99% 핸드폰도 안 터지고 인터넷도 안 돼요. 왜? 미국 사람은 실용주의적이라서 그 강한 서부지대에 기지국을 꼽을 이유를 몰라. 원주민은 몇 사람 안 살아. 그 사람은 4km짜리 생활 무전기로 연락합니다. 인터넷이 안 돼요. 그 캐년에 들어가면 당연히 내비도 먹통되죠. 그때는 하루 전날 호텔에서 나만의 지도 저거를 눌러갖고 애리조나, 유타, 캘리포니아 주도를 그냥 10초 만에 다운받으면 하늘하고 핸드폰은 계속 통하잖아요. 이게 GPS랑 24시간 내비가 완벽하게 돼요. 그걸 몰라서 막 엄청나게 헤매거나 별도로 몇백 불을 렌트카에 고정식으로 된 내비를 별도로 또 옵션을 붙여요. 그거 바보거든요. 그런 돈은 아껴갖고 불우이웃 도와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나만의 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설정에 가면 거리가 있는데 거리 단위를 여러분들은 오토 자동으로 돼가 있어요. 99.9% 자동으로 해놓으면 미국 가면 계속 1마일 레프트, 2마일 라이트 턴 하면서 계속 마일로 나오기 때문에 거리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옵션에서 아예 킬로미터로 딱 고정을 시키면 애국 여행 갈 때 좋다는 거죠. 그 외에도 할 게 태산처럼 많은데 자, 이거 스마트폰 시연을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진짜 겁나는 거 하나 보여드리고 아날로그로 가겠습니다. 크롬에 가서 특히 교수님들 이거 잘 보세요. 구글 번역을 칩니다. 크롬에 가서 그 구글 번역을 치면 이렇게 치면 첫 화면 말고 첫 화면 이거 말고 두 번째 가면 구글 번역 사이트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딱 칩니다. 여기서 문서라는 것이 작년 10월 달부터 없던 게 생겼어요. 문서.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PDF로 된 거, 한글은 안 됩니다. HWP는 PDF로 바꿔야 돼요. PDF로 된 어떤 세계 120개국 문서라도 문서를 클릭해서 299쪽 이하로 잘라서 10메가 이하로 만들어서 하면 번역이 통번역이 됩니다. 통번역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문서를 딱 골라갖고 이걸 그래 교수님들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 컴퓨터에서 찾아보기. 여기서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 어록을 내가 했어요. 딱 열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영어로 일단 바꿔보겠어요. 시간을 보세요. 번역을 합니다.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속도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번역된 게 PDF로 번역이 끝나거든요. 조금 있으면. 번역 다운로드라는 칸이 생겼죠. 여기서 화면에 바로 안 뿌려줘요. 번역 다운로드를 하면 이렇게 요 밑에 생깁니다. 그럼 열기, 완료되면 열기. 자,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책이. 그러면 이거를 전체 복사, 컨트롤 A, 우측 마우스로 복사, 아래 한글을 띄워서 이렇게 해서 한글을 띄워서 조금 전에 번역했던 거를 컨트롤 복사, 조금 있으면 이쪽으로 텍스트로 붙이기. 이렇게 조금 전에 수십 페이지가 통번역이 돼가 영어로 이래 나옵니다. 보통 이러면 박수가 나오는데. 자, 그 다음 이거를 일본어로 하면 일본어 누를게요. 일본어 누르고 번역. 이렇게 하면은 왼쪽이 일본어 영어라도 상관이 없어요. 양쪽이 120개국 국어가 유무상통. 자, 일본어로 합니다. 거의 뜻이 통할 정도예요. 전문 서적도. 하루가 다르게 초 단위로 달라집니다. 번역 다운로드. 열기. 그리고 복사. 오른쪽 마우스로 복사. 여기서 새 문서로 가서 어때요? 죽입니다, 이게. 왜 조교들 지어짜고 바깥에 번역하는 사람들 하청 주고 고생하면서 그래요? 이걸 보고 대충 틀리는 것만 자기가 뜯어 고치면 되지. 앞으로 교수하는 분들의 언어의 어떤 우월성으로 인한 경쟁력은 제로로 플랫화가 됩니다. 제로로. 교수들 진짜 큰일 났어요, 정말로. 오늘 교수님들이 와서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 연방법원 판결문, 미국 법률 논문 100페이지, 200페이지 그냥 순식간에 이걸로 해갖고 그냥 쫙 보고 서머라이즈하고 머릿속에 넣고 발표하고 그래요. 그 경쟁력을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도깨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통번역 된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는 지극히 당연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하지만 너무 원통하잖아요. 왜 강민구 판사만 이거를 공짜로 써야 돼요? 왜 우리는 몰라서 그걸 안 써야 되고? 그 점에서 제가 정말 디지털 라이프를 혁신하자고 제가 목 놓아서 외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오늘 여러분들은 석사, 박사, 학술 논문 쓰는 사람은 이거 하나만 봐도 오늘 강연 100배를 빼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어요. 제가 왜 이런 거를 저만 알아야 되느냐고요. 왜 이거를 안 쓰는 거냐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사실은 제가 오늘 이런 IT 하러 온 건 아니거든요. IT 하러 온 건 아니라.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호흡을 좀 빨리 해서 지금 할 건데, 이게 이제 BBC에서 20년 뒤에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직업을 이런 물어보면, 자, 이래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몸이나 계산으로 하는 사람은 95%가 집으로 가야 되고, 교수, 변호사 이런 사람은 50%가 집으로 가야 되고, 컴퓨터나 감성으로 하는 사람은 5%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이래 바뀌고, 더구나
2045년쯤 특이점이 되면 인간의 지능을 녹색 이걸 컴퓨터 적색이 추월하는데 2045년도에 특이점이 온다는 것은 일치된 견해인데 저때 되면 인류 전체의 머리 80억을 다 합친 것보다 머리를 합친 것보다 AI 시스템 하나가 더 뛰어난 거예요. 시도 기계가 쓰고 음악도 기계가 만들고 그림도 기계가 만들고 심지어 연애도 사람하고 기계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미래의 유명한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식이나 손주들은 아날로그 때 우리가 생각한 거를 상상도 못한 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지금 애들 뭐 레벨 테스트 해갖고 유치원에서 좋은 학원 보내고 다 그 허당이에요. 그거 다 쓸모 없어요. 머릿속에 백날 안개해봐야 쓸모가 없다고요. 그런 식으로 애들을 가르쳐서 미래에 생존할 수가 없어요. 가해로 애들을 아무리 콩나물 물조리 주듯이 해가 키워봐야 그 애들은 미래에서 생존하지 못합니다. 생각 근육을 엄마 아빠가 키워줘야 돼요. 애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고 아날로그 책을 무한정으로 입력을 시켜줘서 어떤 상황에 와도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는 창의 인재를 대학에서도 키워야 되고 우리의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암기는 필요가 없어요. 파워 유저가 되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요걸 읽어보세요. 뭐든지 끝장을 보세요. 끝장을. 한글, 엑셀 뭐가 되든지 간에 매뉴얼을 끝까지 보고 영상 매뉴얼을 보든 종이 매뉴얼을 보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 유저가 돼야 되고 저보고 글 잘 쓰는 방법을 자꾸 묻는데 읽어보시고 결국은 오늘의 제 목록에 해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생각 근육.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고 근육을 키우는데 일단 독서가 1번 타자고 하루에 한 줄이라도 글짓기를 해야 되고 명상과 사고 실험을 수시로 해야 되고 초절정 고수한테 묻고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초절정 고수한테 묻고 배워야 되는 거라. 옛날에는 도시락 월사금도 주고 도시락도 싸들고 가서 삼배하고 배워야 되겠지만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기 주변에 초절정 고수를 찾아서 온라인에 친구 맺기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세요. 이 네 가지가 생각 근육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생각 근육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비선 조직을 동원한다, 판사 직원들 등골을 빼서 우려먹는다, 사고를 우려먹는다. 제가 말로 다 썼어요. 7,800쪽입니다. 이게 4년간 기관장 하면서 실록처럼 제가 강민구 판사의 난중 일기예요. 일주일마다 한 꼭지씩 직원들이나 판사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공유 레터를 보내고 400쪽이 모이면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PDF로 또 선물을 줬어요. 제가 그냥 레퍼런스로 한 부씩만 칼라로 제본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7,800쪽을 제가 만들었어요. 오직 저 혼자 하고 스마트폰과 제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언간생신 저거를 하려고 시도하는 기관장 자체가 건국 70여 년 동안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부산법원, 창원법원이 1등 법원이 되고 그 열매를 제가 따먹은 게 아니라 사무관이 서기관 승진하는 거는 대법원에서 결정하는데 저 있는 동안에는 따블로 서기관 승진해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인생 이모작으로 집행관 자격을 따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서기관 다 되니까. 여상 나온 총무과장이 유리천장을 깨고 서기관도 되고 나중에 2급 서기관까지 승진해서 집행관도 끝내고 지금 자연인으로 와 있는데 살아있는 신하죠. 거기 가능했던 원천들이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아침에 90분 동안 검정산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초안을 적고 생각나는 거를 자료를 이런 식으로 쭉 모아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처럼 오탈자도 제가 다 해요. 그냥 F8 누르면 자동으로 기계 오탈자 교정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저 혼자 다 했어요. 오로지. 근데 이게 너무너무 쉬워요. 이게 컨베이어 벨트로 체화가 돼가 있기 때문에. 자랑질하는 게 아니고 생각 근육을 키우면 어떤 결과물을 얻는가를 여러분한테 실제 데이터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 거의 밑바탕에는 이런 또 많은 교양서정들, 인문학, 사회학 책은 별도로 하고 이공계 책 과학도서만 제가 한 500권 이상을 봤는데 30년 동안 법원 도서관장을 나오면서 몽땅 법원 도서관에 남겨놓고 기증을 하고 나왔어요. 제가 그걸 싸들고 전국 팔도를 이동하는 게 제 욕심 같아갖고 보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면 강민구 라이브러리라고 서가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래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직원들이 워낙 귀하고 특수한 책이라서 한 군데 모았대요. 서초동 대법원에 가면 이런 책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미친 듯이 읽었는데 판사가 자연과학 공학계열 책들을 저게 그러면 네 재판하는데 뭐가 도움되냐? 1000% 도움돼요.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지혜의 생각 근육이 저런 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라 하라고 불교로 말하면 부처님의 가피라 그러는데 그런 은총과 가피처럼 머릿속에 데이터가 차곡차곡 30몇 년 쌓여갖고 어떤 게 닥쳐와도 사고 실험이 잘 돼요. 부처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안 꺼내내도 이 책들로 인해서 저절로 사고 실험이 되는 거예요. 저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now and here 이 소리가 들리는 이 순간 이 장소에 집중하는 게 인생이고 이게 모여서 선이 되고 마이웨이 길이 형성된다. 지나간 과거의 트라우마, 어렸을 때 고생했던 거, 공부 때문에 후달렸던 거, 친구 관계에서 아픔, 그 트라우마는 잊어야 돼요. 과거의 쓰레기 더미 데이터예요.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조바심, 그것도 환상이고 쓰레기예요. 미래는 없고 과거도 없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인생에서 존재하는 거는 바로 이 순간 이 장소 요것만 점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과거 사진이나 영상으로 아무리 불러와 본들 실체가 있습니까? 0101 데이터잖아요. 사진도 데이터잖아요. 동영상도 데이터야. 미래를 지금 강제로 여기 끌고 올 수 있어요? 쓸데없는 헛걱정, 헛트라우마. 제가 10년간 미니핀을 1년째 유기되는 거를 강아지를 제가 데리고 키우는데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한지 여행용 가방만 싸면 그 속에 까리를 틀고 앉아요. 안 나와요. 고기를 줘도 10년이 넘어도 사랑을 받아도. 동물도 그럴진데 인간은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거를 자기의 마음 수련과 인격 도야로 부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는 그냥 데이터예요. 그냥 밟아갖고 땅속에 묻어요. 그냥 왜 자꾸 과거에 자기를 얽매여서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오지도 않은 미래를 조바심을 내서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다 그 헛일입니다. 의미 있는 거는 점으로 된 이 장소, 이 순간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 잊어되는데 이런 책들에서 저절로 그 이치를 어느 날 깨달았어요. 자, 제가 여러분 밤나무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 요 중간에 거는 상업책이라서 안 만들고 요 두 개를 제가 편집을 해드렸어요. 음악 편지에 들어가면 유튜브 클래식 295쪽이 있습니다. 제가 다 선곡하고 URL하고 QR 듀얼 모드로 책을 만들었는데 그런 책은 전 세계 최초의 시도입니다. 그래가 지금 영어 버전을 아마존 킨들에 업로딩 하려고 만들고 있어요. 이 전자책 팀장한테 다 줘놨으니까 다운 다 받으세요. 그 다음 1월 11일 날 하늘에 별이 된 윤성근 전 남부법원장 부장판사, 저하고 윤성근 부장판사만 곡절이 있어서 지방법원 끝내고 고등법원 2년 복귀를 끝냈는데도 고등법원장 발령을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다가 하늘에 별이 됐고 저는 여기에 강연을 왔고, 그러나 불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의 뒤에 격려사 보면은 그 사연이 살짝 적히가 있어요. 법원장 갔으면 오늘 여기 와서 강연도 못해요, 저는. 그래서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은 여기 보면 불하고 꽃을 이어놨잖아요. 단 1분이라도 목숨이 연장되라고. 여기에 대한 거를 짧은 영상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잠깐만 공유를 할게요. 잠깐만 틀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좀 봅시다. 시간은 조금 지체되지만은 제가 잠깐만 틀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강민구가 저러는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기 힘들겠지만 윤 판사 아들 결혼식에 갔다가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나와서 요이땅 해갖고 48시간에 만든 책입니다. 동기생들이 다 도움을 줬죠. 그래서 이 파일도 여러분한테 다 줄 테니까 꼭 읽어보시면 법생활, 매일경제, 한국경제에 몸이 아픈데도 담도암인데도 4년간 혈서를 쓰듯이 적어갔던 흔적들을 제가 다 구글로 끌어모아 갖고 책을 만들어서 그 인쇄로 병원비를
해드렸는데 결국 1월 11일 날 하늘에 별이 됐고 1월 12일 그 선거 과정 중에 1분 1초가 바쁜데도 윤석열 후보가 충안고등학교 서울법대 1년 선배 됩니다. 저 고인이 그 장례식장에 와서 밤에 혼자 와서 수행은 없이 1시간을 빈소를 지키고 가셨어요. 그런 사연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또 책들 아날로그 책들을 몇 개 더 그걸 하면 자 요게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제 전자책 4권인데 요것도 전부 다 파일로 팀장한테 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인생의 밀도인데 이것도 읽어보시고 7가지 그 밀도를 높여주는 게 제 나름대로 삶의 리부팅, IT 감수성, 적자 생존, 생각 근육, 디지털 디톡스, 또 다른 의미의 적자 생존, 두뇌의 조각 모험 이런 걸 제가 했고 요거를 올해가 가기 전에 요 책들은 꼭 여러분들이 구간들이 많은데 요 책들은 필수 도서로 요 5종 도서는 여러분이나 아이들이랑 같이 꼭 한번 읽어보기를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서사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고 유발 하라리 책이 하나 더 있죠. 21세기의 21가지 재언이 있는데 칸이 없어서 못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NS에 대해서도 뭐 1시간을 해도 끝이 없지만은 1인 방송국이다. 1인 방송국이다 SNS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원칙이 유유상종 적선지가 필요여경 SNS를 보면 친구가 누군지를 보면 그 사람 급수가 1급수인지 2급수인지 3급수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맨날 눈팅만 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게 한정이 돼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나름대로 좀 자료를 같이 나누는 자세가 중요하다. SNS를 하는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생략하고 현실적 효용도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막걸리나 소맥 먹고 카톡질이나 SNS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실수하는 아주 그냥 불상사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경우도 봤어요. 여러분들 술 먹고 난리 치면은 자기 죽음이에요. 그죠?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핸드폰을 꺼요. 술 먹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2줄 이상 되는 거는 바깥에서 오리지널을 닦아갖고 퇴고한 후에 올린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시고 이게 이제 어제 저녁에 급하게 한다고 뭐가 위에가 또 안 나오네.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지금 급하게 넣은 건데 메타버스가 무슨 만능의 뭐처럼 지금 난리를 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당장에 다가올 미래처럼 보는데 절대 쏙지 말아라는 거예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진정한 신기술 그냥 있던 정강 현실에다가 그냥 이래 썰을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정한 메타버스는 아직은 멀었다.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뭔가 하면은 사람의 머리에 잭을 꽂거나 무선으로 뭘 해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실험한다고 원숭이에 실험하고 있죠. 원숭이 내에 뭐를 심었죠. 사람 머리하고 기계가 유무상통될 때 사람은 뇌파하고 기계가 유무상통될 때 그때 진정한 메타버스가 오지. 지금은 아직은 그냥 흉내 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거기 돈 투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이거 어제 저녁에 그렇다고 지금 메타버스를 하는 사업가들을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필요하죠. 필요하지만은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알고 뭐를 하자는 거예요. 이번에 루나 테라? 여 지금 혹시 그 코인 해서 완전히 탈탈 털린 사람 없어요? 그거는 끝이 그래 돼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차 타는 사람은 죽음이에요. 그거는 구조 자체가.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폰지 사기하고 똑같다는 말도 있어요.
그건 뭐 손해배상 해본들 판결 받아본들 집행력이 있겠어요? 뭘 경매시킬 거예요? 비트코인 가지고 뭐 경매시킬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보를 모르고 남이 돈 번다 그러니까 뛰어드니까 쪽박 차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위험 부담 안고 갔기 때문에 뭐라 해도 뭐 할 말 없는 거죠. 예. 이거는 매경에서 뭐 이렇게 카드 뉴스를 이래 해놨는데 말은 맞기 때문에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맞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여기도 뭐 중간 리더 뭐 그다음에 뭐 또 상위 리더 여러 리더 팀장들이 있겠지만 항상 강조하는 게 솔선수범, 성공후사, 감성소통. 제가 이순신 한산도 재성당 갔다 오면서 이 세 단어를 제가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메모했던 거예요. 14년도에. 어떤 분야의 리더가 되더라도 이것들을 하면은 성공하는 리더가 된다. 리더십 칩을 내가 한번 그려본 거고 읽어보시고 세상 원칙이 결국 똑같은 소리인데 재판을 34년 해보니까 공짜는 없고 뿌린 대로 거두고 적선지가 필요의 여경.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공기도 공짜가 아닌 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에너지를 섭취해가 공기를 허파를 돌려서 불을 떼어갖고 흡입해야 공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공짜입니다. 물 공짜입니다. 햇빛도 공짜입니다. 세상에 하여튼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짜 좋아하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그래서 상자 밖으로 상자 아웃 오브 박스로 창의성을 가지고 뛰쳐나오자. 그래서 아이들 교육원 결국 여기 써놨지만은 이겁니다. 이거 아이들 손잡고 초등학교 중학교 서점에 강에 빠지게 하는 거. 저는 아이 셋을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10년 정도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주말마다 5시간에서 7시간 빠뜨렸어요. 제가 책을 그거 가서 그냥 풍덩 빠지게 그냥 하루 종일 거기다 놔뒀어요. 중간에 점심 짬뽕 같은 거 하나 사주고 치킨 같은 거 10년을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을. 그러니까 어디 가도 자기가 머릿속에 단어하고 콘텐츠가 완전히 수천 건이 공짜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논술 언어가 자동으로 되고 거기 되면 애국어가 되고 거기 되면 수학이 잘 되는 거예요. 공부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가해 선생이 주워 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책을 보고 콘텐츠를 넣어 놓으면은 아무도 그 애들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방에 가는 게 최고의 교재다 하는 거고 오늘 결론으로 여러 가지 할 게 있는데 짧게 말하면 평생 공부하자. 과거하고 결별하려면 9배의 고통이 온다. IT 감수성을 키우자. 아날로그 내공을 키우자. 창의정신, 감성개발, 생계형 지식이 될래? 꼰대가 될래? 융합형이 될래? 최종 병기는 결국은 디지털 혁신 시대 생존 비책은 책을 많이 읽어라. 책을 많이 읽어라. 그걸로 기착이 어찌 보면 아날로그 내공을 쌓는 것이 디지털 시대의 생존이고 스마트폰 쓰는 거는 저 같은 사람이 떠들면 그냥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따라오면. 따라서 써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여러분 인생을 결정 안 합니다. 결국 머릿속에 자기 걸로 체화된 아날로그 콘텐츠의 두께에 따라서 미래하고 생활이 결정되고 모든 것이 판가름 나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천하장사가 없어요. 왜? 모든 상황에 창의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 저보고 우째서 형님은 그렇게 모든 일을 다 잘하느냐. 재판은 재판, 컴퓨터면 컴퓨터, 사진이면 사진, 글이면 글. 어떻게 만물 박사냐 그러는데 10분 만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쭉 말로 적어줬어요. 이거예요. 이거. 집중과 열정, 원인과 조건 따라 변한다. 남이 하기 싫은 일도 맡아서 한다. 초치기를 안 된다.
가장 피해야 될 게 초칙이야. 자기 습관에서 이 학교에서 업무를 보면서 만기가 돼야지 허둥대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부로 바꾸세요. 왜 저는 초칙이 인생에서 탈피했는가 하면 어머님이 37에 혼자가 돼서 아버지를 잃고 제가 88년에 판사가 됐는데 1년에 15번에서 20번을 고향 선산 본가를 어머님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명절은 당근이고. 그러면 평일날 저녁 6시에 서초동에서 밟아서 집에 오면 8시 반에 도착해요. 어머님이 밥을 안 먹고 기다리면 밥을 먹고 일 보고 새벽 5시에 또 출발해요. 그거를 시도 때도 없이 했기 때문에 미리 일을 당겨서 안 해놓으면은 불안해서 제가 생활이 안 돼요. 판결 납품을 다른 판사에 보다 훨씬 빠르게.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항상 사랑을 받는 거죠. 배석 판사가 판결을 일찍 납품해줘야 부장 판사가 고칠 시간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생기길래 제가 강민구 효도도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시간이 30분이 단축돼요. 경부선 구미로 오는 것보다 저희 집에서 4km 거리에 선산 톨게이트가 수조 단위의 돈을 쏟아서 중부 내륙이 어느 순간 뚫혔어요. 2시간 10분 만에 왔다 갔다, 편도 2시간 10분 만에 오는 거예요. 효도 도로를 나라에서 세워줬어요. 예.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일을 빨리 정확하게,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고 빠르게 해야 돼요. 그게 몸에 배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우주가 존재하지 않아요. 돈, 명예, 가족, 배우자 다 허당이에요. 자기가 사라지면 우주가 사라져요. 다 헛겁니다. 제가 흔히 쓰는 말이 돈의 두께는 근심의 두께, 땅 쪼가리의 넓이는 근심의 넓이, 빌딩의 높이는 근심의 높이라고 제가 정의해요. 그러니까 친구놈이 야 임마 그런 근심 좀 떼줘 봐라. 나는 그런 근심이 있는 게 좋겠다 그러는데 안 당해봐서 몰라요. 그거는 돈은 많은데 형제 간에 송사하고 부모 자식 간에 송사하고 사촌 간에 재판하고 부부 간에 돈 때문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때문에 3년 5년씩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그게 살아있는 지옥이지 지옥 아니고 뭡니까? 그런 돈은 의미가 없어요. 회복 탄력성,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제 나름대로 생각을 쭉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밑줄. 제 PPT는 스티브 잡스의 그래픽 PPT가 아니고 텍스트 베이스의 PPT인데 이게 책이에요. 이 강의안이. 여러분한테 정보를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이거를 내가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만들었는데 글씨체가 틀리죠. 그죠? 글꼴 통일을 못 시켰어요. 이거는 오늘 역대 강의라서 여러분이 처음 보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면 운명이 변한다. 그죠? 세상은 은인과 조건 따라 변하고 사라지고 어떤 행운과 불행도 시간 앞에서는 다 지나간다. 건강이 무너지면 우주가 사라진다. 시간에 끄달리지 말고 매사를 기록하자. 그 대신에 기록할 때 자기 하늘 위에 있는 아담 스미스의 공정한 관찰자의 가상의 주인을 생각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자. 생각근육의 절대 반지는 종이책을 읽자. 새로운 앱에 대해서 생산성 증가를 하자. 타인을,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타인을 자기의 성공 수단 객체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고 인생을 같이 걷는 도반으로 대하자. 내가 타인에 대해서 마음을 문을 열면 그 타인은 반드시 자기한테 감흥한다. 제 인생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 많아요. 다른 사람은 자기의 수단이고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그 사람은 파멸해요. 살아있는 국민 교과서를 지금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요. 자, 어느 정도 앞가름을 한 뒤에는 타인을 돕자. 타인을 괴롭히는 사람 치고 자식 잘 되는 집구석은 없다. 그죠? 그래서 직장에서 네 편 내 편 가르는 놈 치고 옳은 인간들 없다. 그런 집에는 자식이 안 돼요. 사람을 편을 가르지 말아요. 내 편, 네 편. 뿌리가 다 똑같아요. 동물도 똑같고 식물, 무생물도 똑같아요. 거꾸로 이렇게 빅뱅 쪽으로 사고 실험을 거꾸로 해보면 뭐 내가 있고 남이 있어요. 남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죠. 우리 몸뚱이가 내 겁니까? 다 딴 사람 영양이잖아요. 식물, 동물, 세포를 일주일이라도 안 먹으면 죽잖아요.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무 몸이에요. 스마트한 생존법 다 읽어보시고 전부 생략할게요. 나머지는 다 읽어봐요. 여기에 거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 다 생략하고 돈키호테 창의 정신을 가지자. 돈키호테는 절대 독단가가 아니고 창의 혁신가입니다. 그래서 적자 생존, 뺀질뺀질한 적자 생존이 아니라 기록하는 자, 적선하는 자,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친구들한테 커피하고 밥이라도 하나 사는 사람이 생존한다. 그래서 결론으로 인생과 우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정보화의 파도 타기에 노력해서 시간, 돈, 정보를 남에게 베풀면서 사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주인이 될 겁니다. 제발 좀 손해보고 살기를 제가 목놓아 외칩니다. 저도 이 부산 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차 운전해가 지금 왕복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못 온다고 그냥 전호환 총장님한테나 못 가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뭐 빚진 것도 없고. 그런데 제 몸이 고단해도 저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눈동자가 생각이 나고 이 생각과 철학을 한 분이라도 더 알게 하면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사회가 좋아지기 때문에 부산까지 자가운전 저 기사 따로 없어요. 제가 운전해요. 작년 2월 달부터 국가에서 다 없앴어요. 차하고 기사 명색만 차관급이지 그거 다 없어졌어요. 저는 불만 없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걸 오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 원래 군대에서 배식에 실패한 그 치사병은 용서받지 못하고 이런 강연에서 시간 조절에 실패한 강사는 용서받지 못하는데 조금 더 썼는데 90분을 용서가 되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적인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카톡 아이디가 KANG 아라비아 숫자 1입니다. 강민구 이니셜 KANG MBC 할 때 M, KBS 할 때 K, 숫자 1이 카톡 아이디니까 카톡으로 연결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다 이거를 그 피드백을 드리고 모든 자료는 우리 총무팀에게 다 맡겼으니까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변하는데 부족한 이 강연이 도움이 되면 좋겠고 정년을 얼마 안 둔 노병이 저 정도로 열심히 사는구나 하는 걸 보시고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변합니다. 감사합니다.